안녕하세요. 임플란티스트 장원장입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치료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양치질법을 알고 구강관리 습관을 잘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케일링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성비 치료인 잇몸 치료 같습니다. 스케일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잇몸 치료라고 하면 큐렛, 치근 활tek술 또는 치주 소파술을 말합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스케일링이 잇몸 치료의 1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위, 즉 치은 연상의 치석 착색만을 제거합니다. 주로 마취 없이 한 번에 끝나고 연 1회 보험이 적용됩니다. 큐렛, 치근 활텍술 또는 치주 소파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잇몸 치료의 2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잇몸 아래 치은 연하에 단단히 붙어있는 치석과 염증 조직을 제거합니다. 치주낭 내부, 치근 표면까지 기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마취가 필요하고 여러 차례 내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잇몸을 절개해서 치석을 눈으로 보고 제거하는 플레보피, 치은 박리 소파술이 잇몸 치료의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듣는 연상, 연하 치석이 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음식물 찌꺼기가 양치이 잘 안 되어서 남아있을 때 거기에 세균이 붙어 뭉쳐진 덩어리를 치태, 플라그라고 합니다. 이런 치태가 시간이 지나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것이 바로 치석입니다. 치석이 붙어 있으면 그곳에 있는 세균이 독소를 뿜어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잇몸이 붓고 피나고 잇몸뼈, 치조골이 흡수되게 됩니다. 치은 연상 치석은 잇몸 바깥에 있는 눈에 보이는 단단한 치석을 말합니다. 치은 연하 치석은 잇몸 속 치근면에 달라붙어 있어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치석을 말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라 연하 치석 제거가 잇몸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으로는 잇몸 위에 눈에 보이는 치석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잇몸 아래에 위치한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 기구가 잇몸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취를 하고 치석을 제거하는데 이것을 보통 잇몸 치료라고 합니다. 스케일링은 자주 받아봤는데 잇몸 치료는 병원에서 권유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서는 잇몸이 좋지 않으시면 보통 잇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크게 공감은 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잇몸 치료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과 달리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에 거부감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있으시고 여러 번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내원하기 힘드신 환자분들도 있으셔서 권유를 잘 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 분담금이 1, 2만 원 수준이고 보험 수가가 낮아서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 장비, 시간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치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잇몸 치료 후에 치아가 시리다, 아프다, 피가 난다, 그리고 치아 사이에 구멍이 생겼다 하는 그런 불만,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잇몸 치료를 권유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잇몸 치료 후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다 보니 병원이 잇몸 치료를 꺼린다는 인상을 주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잇몸 치료를 받으면 어떤 점이 실제로 좋아지나요? 근본적으로 치석을 제거해야 잇몸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돌 같은 약만 먹어서는 잇몸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속에 암이 있을 때 본질적으로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암 크기를 줄이고 외과적으로 암을 제거해야 완치가 되는 거죠. 치석을 제거하는 행위가 이 외과적인 제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리고 피나고 아플 수 있지만 1, 2주 잘 적응하고 양치를 잘 하시게 되면 잇몸 속의 세균, 치석, 염증 조직이 제거되어 씹을 때 욱신했던 치아가 안 아파지고 잇몸 붓기 완화로 구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치아 흔들림이 줄어들고 피가 나지 않게 됩니다. 즉 가장 큰 효과는 잇몸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치조골, 즉 잇몸뼈를 보존할 수가 있어 치아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취가 줄어들고 심미적으로 잇몸색이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전신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치주병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완치는 없습니다. 평생을 통해 잇몸은 점점 나빠지는데
현상 유지를 목표로 잇몸 치료를 함으로써 치아 빼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 잇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5에서 10년 내지 그 뒤에 임플란트 할 것을 잇몸 치료로 관리해서 10년, 20년 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본인 치아를 수년 동안이나 더 쓰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 대상이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음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부분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주난 깊이가 3mm 이상인 경우, 잇몸이 만성적으로 부어있거나 피가 나는 경우, 엑스레이 상에서 치주골 높이가 20% 이상 줄어든 소견이 보이는 경우,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당뇨, 흡연 등의 위험 인자를 동반한 경우가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단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잇몸 치료는 보통 3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처음 단계는 스케일링으로 잇몸 위 치석을 제거하는 단계이고, 이때 구강위생 교육도 같이 하게 됩니다. 약간의 출혈이나 시든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금방 회복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치주 소파술, 측은 활택술입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은 연상의 치석을 제거하면 처음에는 잇몸이 부은 것이 가라앉아 잘 치료가 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잇몸이 다시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은 연하에 있는 치석이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구가 치주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프기 때문에 국소 마취 후에 잇몸 속의 치석, 염증 조직을 모두 긁어내고 치근면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보통 오른쪽이 왼쪽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내분할 방식을 써서 2회에서 4회 정도 방문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시술 후 수일간 약간 붓고 쉴 수가 있고,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로 조절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은 박리 소파술이 있습니다. 치주 소파술, 치근 활택술만으로는 치석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치주정이 매우 깊어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잇몸뼈가 많이 녹은 경우 시행합니다. 잇몸을 절개하여 젖히고 치아 뿌리와 뼈를 직접 노출시킨 다음에 눈으로 직접 보면서 치석과 염증 조직을 제거한 후에 봉합하게 됩니다. 시술 후 불편하거나 위험한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히 치은 박리의 소파술의 경우 잇몸을 절개하는 것이 당연히 수술 부위가 붓고 통증, 출혈이 며칠간 발생하게 됩니다. 치은 연하의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건전한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서 시름 증상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동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은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잇몸이 내려가 치아가 길어 보이고 치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 상태가 염증이 제거된 상태로 건강한 잇몸 상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치간 칫솔 등으로 관리를 하셔야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부위에서 감염이나 봉합 부위에 열개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항생제나 소독으로 해결이 되게 됩니다. 치료 전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 하나요? 저는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육안으로만 판단하면 치은 연하의 치석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스케일링 완후 끝날지 잇몸 치료까지 해야 될지 진단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남아있는 치조골, 잇몸뼈의 높이와 파괴 양상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밖에 치근의 병소나 치근 분집의 병변 여부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찍는 비교 엑스레이로 뼈 재생이나 파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저기 안 좋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서 엑스레이 찍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치과에 마음 먹고 오셨으면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아셔야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치료의 방향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곳이 많아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저희가 맘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치료가 진행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본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다른 치과를 가시더라도 비교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사례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환자 한 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양치질이 잘 안 되고 스케일링도 안 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하얗게 이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몽글몽글하게 있는 것들이 다 치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까맣게 딱딱하게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이 다 치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잇몸병의 사인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부었고 이제 피도 나고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 연한 회색선 있는 부분 있는데 이게 부어있는 잇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석 제거할 때는 이 위에 있는 치석만 제거하면 안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치석까지 다 제거를 하셔야죠.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치석입니다. 이러한 연화 치석들을 제거하려면은 마취를 하고 잇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잇몸 치료를 깨끗하게 잇몸 치료해서 다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플란티스트 장 원장이었습니다.